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다 됐나요? 별거 없을 것 같지만 노후 준비, 그 속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연금, 건강, 주거, 보험 등등 꼼꼼하게 점검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매일 나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인간관계는 왜 아직 정리하지 않고 계신가요? 그 사람은 예전부터 알던 친구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괜히 멀어질까봐.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진 않나요?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무뎌진 감정, 소모되는 에너지, 그리고 쌓여가는 피로가 바로 그 징조입니다. 어떤 관계는 잘라내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간격을 두는 것도 필요하죠. 그건 나를 위한 배려이자 노년을 지켜줄 단단한 감정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친구 솔직히 보면 볼수록 에너지 뺏기는 느낌이야. 그래도 오래된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 익숙한 대화인가요?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라는 것에 예의와 정을 붙여놓고 그 안에서 감정의 소모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인간관계라는 것도 정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은행 잔고를 확인하듯, 연금을 따져보듯, 보험을 비교하듯, 사람 관계도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연하게 유지해온 관계가 사실은 가장 큰 에너지 누수였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의 레시피는 노후보다 더 중요한 관계 정리에 대한 이야기로 돈보다 건강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 잔고다. 중년 이후의 삶. 경제적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건강입니다. 연금이 부족해도 삶은 이어지지만 감정이 고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감정을 가장 많이 깎아먹는 건 의외로 가까운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괜히 눈치를 주는 지인, 지나치게 비교하는 친구, 무례함을 습관처럼 여기는 관계.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노후의 재정 손실보다 더 큰 손해입니다. 관계 정리가 필요한 징후는 따로 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가 올 때 우리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타이밍일까요? 먼저 연락만 하면 피로해지는 관계부터 봅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반갑기보다 귀찮음부터 느껴진다면 이미 관계의 의미는 끝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유도하거나 자꾸 가르치려는 사람은 어디에나 꼭 한 명쯤은 있습니다. 넌 아직도 그거야? 그 나이에 아직 그것밖에?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불안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사람일 뿐이죠. 이런 피로한 관계는 만남 뒤에 꼭 감정이 고갈되는 느낌도 받습니다. 어디선가 만났는데 집에 오자마자 체력이 다 빠진 느낌. 그건 몸이 아닌 관계에 지친 감정의 결과이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에 끼어들고 비밀을 흘리는 사람. 친하니까, 내가 너 생각해서 라는 말들은 예의 없음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는 기간이 아닌 신뢰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더는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가치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우리가 관계를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책감과 의무감입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나만 연락 안 하면 너무 티 날까봐. 어릴 땐 잘 지냈는데 그걸로 끊기엔 좀.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정작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일까요? 우리는 이제 정리하는 것도 예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정에도 손익계산서가 있다. 하루, 한 주, 한 달 동안 누가 나를 웃게 했고 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상대방과 함께 나도 모르게 나의 표정엔 눈살을 찌푸린다거나 입꼬리가 올라가는 표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쌓이고 쌓여 곧 정리의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모든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기. 관계는 식물과도 같습니다. 물을 줘도 자라지 않으면 옮겨 심어야 합니다. 세 번째, 관계의 거리두기. 관계를 정리하는 건 끊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당장 연락을 차단하거나 이별을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기. 오래된 인연만이 진짜는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도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고 마음이 맞는 사람은 언젠가 다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무례한 사람에게 보이는 기준. 무례한 사람에게도 기준이란 것을 보여주세요. 상대의 말과 행동에 감정이 상한다면 그 말 불편하네요 라고 한마디 하는 것 또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태도이지요. 예전에는 잘해주는 사람, 잘나가는 사람, 오래된 사람을 좋은 관계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존중하는 관계가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됩니다.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은 그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랄프 월도 에머슨. 19세기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었던 에머슨은 관계는 결국 나의 거울이고 나는 누구와 자주 만나며 어떤 대화를 하고 무엇에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결국 내 삶의 방향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위험한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인 중년입니다. 이는 돈보다 건강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이고 이제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로 나를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무너졌던 날들이 많았지만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버텨낸 날들도 있었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많은 게 좋은 거야. 연락 끊는 건 예의가 아니지. 오래된 인연은 소중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이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관계만 남기는 것. 어쩌면 그것이 중년 이후의 진정한 성숙 아닐까요? 친절하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기운 빠지고
얘기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자존감이 깎이고 만나고 나면 텅 빈 기분만 남는 그런 관계. 그건 인연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많다고 덜 외로운 것도 아니고 오래된 관계가 모두 다 의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닌 나를 중심에 두는 살.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는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닌 나를 아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중년의 모든 걸 지나온 지금, 진짜로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 내 감정을 아껴주는 사람과의 연결이자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당신의 하루를 어쩌면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보며 지금 나는 어떤 사람들과 이어져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그리고 더 단단한 당신의 삶을 만드는 희망 레시피가 될 것입니다. 고품격 감성 힐링 채널 희망 레시피